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1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5대 궁은 물론 17개 시도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올림픽 성공기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좀 많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네. 최근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잖아요. 네. 그 외에도 북한의 뭐 핵 문제 때문에 또 그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네.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97만 7,889명, 그러니까 한 98만 명 정도가 좀 못 돼요. 와. 근데 이걸 지난해 같은 달로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해 같은 달은 149만 2천 명에서 거의 150만 명이었거든요. 와. 무려 34.5%가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줄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올 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찾아왔으면 와야 하는 그 됩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와야 됩니다. 예. 네. 네. 코리아 투어 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제가 코리아 투어 카드가 그 외국인들을 위한 카드인데요. 관광 교통 카드예요. 한국 방문위원회에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전국에 뭐 지하철, 버스, 뭐 이런 택시, 교통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주요 관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할인 혜택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지난해 1월에 출시된 이후 7개월 만에 거의 10만 장을 돌파했대요. 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관광객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에게 이제 한국의 핫플레이스를 딱 물어보잖아요. 명동 그러면 아닙니까? 지하철이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오, 지하철요? 서브웨이? 그렇죠, 지하철이요. 우리나라 왜냐면 지하철 특별합니까? 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세계 최대 규모 여행 사이트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지난해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이라 그래서 조사를 한 거예요. 서울에 가면 꼭 지하철을 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우리 서울의 지하철을 벤치마킹하려고 투어를 오기도 한다고 하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위 수준에 속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지하철 타는 거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아무래도 편리하고 쾌적하기 때문인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외국인을 자주 만나면은 항상 이렇게 서울 지하철 칭찬을 많이들 해요. 아. 네, 근데 이게 하나의 교통카드로 일단 환승이 다 가능하고 또 요금 정산도 한 번에 되는 거가 참 편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뭐 역사나 전철에서 다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가 뭐 세뇌 정거장 전부터 이미 이게 알려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또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빵빵하죠. 제가 프랑스 파리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그 파리에서는 지하철이 이제 냉난방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예. 아 그래요? 안 네, 가봤어요, 그래서 뭐 열차 창문 뭐 열고 운행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 독일 지하철 가봤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오래됐나? 우리나라만큼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자랑 하나를 한다면 저 지하철 이용하면서 저는 계단 같은 거 이용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만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 예, 살 찔라고 진짜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은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네. 이용할 수 있는 역사가 전체 역 중에 88%에 달합니다. 이게 런던 튜브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현재 또 11개 역에서 새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지하철 보면 진짜 조금 멀면 또 막 갈 수 있는 그 또 지하철 그게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지하철하고 버스, 택시 이런 주중에는 거의 대중교통만 이용하거든요, 100%. 저도 예. 뭐 거의 100% 대중교통 여기 올 때는 이용하는데요. 택시 타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제일 많이 타는 건 지하철인데요. 네네. 지하철을 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이동 시간 예측이 가능해요. 정확하죠, 맞아요. 100%. 거의 정확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약속 시간을 딱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외 비용도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택시는 정말 요새는 특히 콜도 부르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앱을 맞아요. 이용해서. 그럼 정말 집 앞에서 바로 타서 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바로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또 택시는 편리해서 택시도 또 가끔 이용합니다. 지하철은 근데 좀 앉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그건 편하게 단점이 가고 조금 싶을 때. 있긴 해요. 네. 저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랑 버스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는 노선이 9호선이다 보니까 러시아워 복잡하죠. 때문에 좀 꽉 엄청난데요. 차가지고 좀 힘든 숨이 면이 막히네, 갑자기. 네, 그게 예.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러시아워 때는 그래도 전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딱딱 맞출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평소에 대중교통을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법을 나오지 마시고요.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어떤 법? 대중교통 네.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법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총 4가지를 살펴볼 건데 아. 그중에 2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맞네요. 네. 먼저 도시철도법이 있어요.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그리고 도시철도 차량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네. 1979년 4월 17일에 제정이 됐고요. 제정 당시에 그 변명은 지하철도 건설 촉진법이었어요. 그런데 1986년에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그리고 1990년도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도시철도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좀 길잖아요. 그래서 약칭 사법경찰 직무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법명 그대로 사실 이제 형사소송법 197조에 따라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 그리고 어떤 직무 범위를 가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1956년에 제정됐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임방글 변호사가 좀 제가 해주십시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 제목 안에, 법 이름 안에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이미 다 설명이 되어 택시 있습니다. 운송사업의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그렇죠. 적용하면. 택시 운송 사업의 네. 건전한 발전,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또 국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2014년 1월 28일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법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입니다. 버스죠, 우리 이거? 그동안 많이 다뤘던 버스죠? 법이에요. 네. 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법인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공공복리에 관한 법이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이 법은 1961년에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됐었는데요. 1997년에 지금의 이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됐습니다. 네. 20대 국회 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20대 국회 발의된 도시철도법 네. 같은 경우에는요, 총 8건인데 1건이 통과가 됐고요. 7건이 계류 중입니다. 발의된 법안이 대부분의 도시철도의 요금과 또 설치에 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법경찰 직무법, 현재까지 총 15건의 법안이 제출이 됐고, 이 중에서 1건이 통과되고 네. 1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지하철 보안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법안은 1건입니다. 한 건이 있다. 네네. 네. 택시 발전법은 현재까지 총 10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 4건이 통과됐고 6건이 계류 중입니다. 택시 운송업의 발전과 요금에 관한 법안은 안타깝지만 대부분 계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객 자동차법은 현재까지 총 33건이 발의됐고 그중 13건이 통과, 네. 20건이 계류 중입니다. 올해 발의된 법안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그 운수 사업자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던 만큼 운수 종사자의 휴게 시간과 관련된 법안이 많았습니다. 와, 오늘 법 정말 많은데 어렵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우리 지하철인데 예전에도 좀 잘 만들고 좋았다면서요? 네, 그 우리나라에 특히 네. 서울에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많이 집중되면서 오죠. 네.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에 지하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네. 1974년 8월 15일 1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후에 11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그 지하철망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 11년 후인 1985년 10월 18일에 3호선, 4호선까지 1, 2, 3, 4호선이 완전히 개통돼서 1기 지하철, 우리가 1호선에서 4호선을 1기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1기 지하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뉴욕타임스 1985년 10월 13일자에서 서울 지하철 건설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 역사상 105km의 지하철을 동시에 건설한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코리아 넘버 원 이렇게 하네요. 올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울 지하철은 9개 노선이고 331.6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서울 시민이 지하철을 얼만큼 이용합니까?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조사를 네. 했어요.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고 재봤더니 1시간 41분 정도. 오. 총 평균적으로 101분 정도로 집계가 됐어요. 특히 서울 거주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데 그렇죠. 44.4%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요.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20.1%, 버스가 18.1%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80% 이상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서울시가 지난해 시민들이 사용한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총 49억 4천여만 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1,349만 천여 명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일평균 이용객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4,000명, 그러니까 0.2%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9호선, 6호선 다 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호선하고 2호선은 지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긴 좋은데 조금 노후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1, 2, 3, 4, 5, 6, 7, 8, 9 개통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 아, 거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호선은 저도 오늘 9호선을 타고 왔는데 굉장히 쾌적해요. 상대적으로 가장. 근데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네, 복잡해서. 그게 좀 문제긴 네. 한데 여하튼 가장 쾌적하고요. 1호선은 아무래도 오래 만들어져서 그런 건가? 약간 저희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건가? 노화됐다는 느낌을 좀 받죠. 옛날 비둘기호 같다는 느낌. 비둘기 열차. 네네네. 좀 많이 낙후되기는 네네. 했어요. 가끔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속보 뜨잖아요. 저희는 아침 시간 사실 뉴스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는데 속보 많이 뜨거든요. 고장으로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시민의 발이 묶여 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속보 많이 접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최인호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호선에서 4호선을 운행하는 전동차 총 1,954량 중에서 20년 넘게 운행한 그 차량이 1,184량이에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60%가 넘는 이야. 차량들이 20년 넘게 운행을 한 차량들이고요. 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열차 운행 장애 가운데 56.2%가 노후화로 인한 차량 고장이었어요. 실제로 지하철 멈춤 사고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고를 보면요. 그 지난 8월에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선로 전환기가 고장이 나서 열차가 거의 1시간가량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또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보면 그 잠실 세내역의 2호선이죠. 도로할 때 불이 나가지고 맞아요. 50분 정도 중단됐었거든요. 그때 계속 이상해요. 그 불이 났던 그 전동차는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제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75년생입니다. 아까 양지민 변호사님이 네. 기대 수명 25년이라고 아, 하셨잖아요. 25년이니까. 근데 이 전동차는 25살. 아니에요, 27살이었어요. 1990년에 만들어진 운행을 시작한 그런 노후된 차량이었고요. 와. 아까 또 기자님 소개해 주신 거 보니까 낡은 전동차, 뭐 낡은 지하철 설비 이런 걸로 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 사고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2014년 5월에 상황심리역에서 들어오던 지하철이 앞차랑 충돌을 해가지고 200여 명의 그런 부상이
부상자가 생기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건의 원인이 뭐였고 하니 시설 설비 문제네. 결국은 걱정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1월에 국민안전처가 지하철 운영 기간에 대해서 이제 안전 점검을 벌였어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235건이나 나왔는데요. 많이 나왔네요. 저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게 명동역 일부 시설은 스프링클러가 노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리고 충무로역 승강장에는 아예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합니다. 화재 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7호선의 숭실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 내의 전기 시설에 대해서 누전 차단기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매일 이용하는 게 이제 지하철인데 이렇게 안전이 뭐 설비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예산 때문입니다. 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2011년부터 노후시설 재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하는 말이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네. 하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랑 서울메트로 측이 주장을 합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요.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가 예산만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관련된 법안이 있죠. 네, 앞서 우선 김효진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 좀 보충을 하면 그 도시철도 운영사별 전체 보유 차량 대비 노후 차량 비율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 물론 지금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돼 있지만 네. 그 이전에 서울 메트로의 경우에는 약 60%, 서울 도시철도는 약 51% 정도가 네. 도시철도 차량이 노후 차량이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노후 차량 몰랐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다. 높았는데요. 그런 지금 이러한 기업들은 지방 공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이 즉 서울시가 출두해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지원을 안 하면 이런 시설 노후화 때문에 그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3월 13일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요. 이런 도시철도 운영자가 이런 노후된 도시철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그 일부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거를 마련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시민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지하철을 보러 온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예. 지하철 보수랑 이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공사들의 방만 경영이 문제가 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감시를 좀 해줘야 될 것 네, 한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그렇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누구 소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한 번씩 뭐 지하철 안 타본 사람 없잖아요. 없죠. 그런 만큼 사실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개선할 부분 빨리 개선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진짜 빨리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연관된 거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범죄가 또 끊이지 않고 있죠. 최근 3년간 지하철의 범죄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박남춘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무려 6,424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성범죄가 3,69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특히 작년에 보니까 2호선이 5.5일에 한 번꼴로 뭐 성범죄, 몰래카메라, 범죄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보안관 제도가 만들어졌다면서요. 보안관 또 하니까 이렇게 모자 딱 쓰고 빵 뺐지 막 이런 거막 총쏴버리 그냥. 그걸 맞습니까? 연상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지난 2011년에 그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제 지하철 보안관을 도입해서 지하철 보안관은 그 지하철 내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뭐 이런 거에 그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2011년에는 29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올해는 188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진짜요? 많네요. 많네요. 이렇게 많은데
왜 지하철 내 성범죄라든지 나쁜 이 범행 같은 거는 줄어들지가 않습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지하철 보안관제도 일단 철도 안전법 50조에 따라서 설치가 됐어요. 전동차 내 이제 불법 행위라든지 그 밖에 이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승객들을 이제 전동차 밖으로 쫓아내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 여성지하철 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거나 치료하거나 여성 취객 응대를 하거나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하철 보안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법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하철 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뭐 취객 등이 폭행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한계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이 이렇게 뭐 제압도 못 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법권이 없으니까 뭔가를 강제적으로 내가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거기 사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을 빨리 신속하게 부르고 올 때까지 뭐 같이 기다려준다든지 약간 이런 굉장히 제한적인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사실 한계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취객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막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도 그거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죠. 네, 지하철에서 그 치안이나 성추행범이 발견이 됐을 때 사실 가장 빨리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지하철 보안관이나 임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찰 출동하는 거 기다려서는 약간 사태가 어떻게 보면 네. 손 쓸 수 없는 사태로 커질 수도 놓칠 수 있고요. 있겠죠, 아무래도. 예, 뭐 얼마 전에 봉천역에서 그 칼을 휘두르던 정신 이상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제압했던 것도 그 자리에 있던 시민이었다고 하죠. 저도 사실 지하철 자주 타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막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막 떠드는 사람한테 괜히 이제 떠들지 말라 했다가 시비가 붙은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막 그 안내 연결해도 보안관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해결을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냥 다른 열차로 움직였는데 그만큼 좀 이렇게 사법권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정말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은 이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지금 그 지하철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긴 하나 네. 솔직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사법경찰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CCTV 역할밖에 못하는 찍는 것밖에 거예요. 못한다는 그렇죠. 거네. 거의 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난 3월 23일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요. 이렇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권을 주자. 오.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난 19대 국회 때도 발의가 됐던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12년 8월에는 고희선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2013년에는 노웅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통과는 안 됐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사법경찰권을 그러니까 발동을 하는데 네. 그거 이제 그 권한 때문에 다시 충돌을 해서 통과가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성은 다 동감을 하실 텐데 근데 발생되는 장소만 좀 한정을 해서 지하철 역사 내에서라든지 그렇게 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보안관이 있다 그러면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줄어들 것 아무래도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경찰보다 그 상황에서 이제 신속하게 사실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근데 이제 사법경찰권을 많이 부여하게 된다면 좀 자격을 엄격하게 따져서 그 어떤 기준을 막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사법경찰권이라는 이제 힘을 부여를 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일정 조건을 가진 통과한 사람만에게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한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안에 있는 일반 사인에게 이런 사법경찰권을 네. 주는 건데 이 지하철 내는 우리 그냥 경찰들도 쉽게 들어가서 잠복 근무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혹시 업무가 이렇게 겹쳐지지는 않을까? 그분들과 충돌되는 거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함부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또 문제점도 사실 있다 이 그렇죠. 말이네요. 사법경찰권은 또 좀 엄격하게 행사해야 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물리력 행사를 당하는 쪽에서는 기본권을 그렇죠. 어쨌든 제한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하고 더불어 가지고 역사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네, 좋은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네. 지적이에요. 아주 이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요. 우선 지난 2014년 1월에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소급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운행하던 도시철도에는 CCTV를 굳이 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설치율이 훅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겠네요. 예,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 도시철도 차량 8,324량 중에서 CCTV가 설치된 차량은 16.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네. 그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작년 6월 24일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통과되면 좀 CCTV 설치율이 올라가겠죠. CCTV 다 달면 뭐 몰카라든지 범죄가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CCTV가 좀 많다 그러면 좀 충분히 이걸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금을 좀 댈 수 있도록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이용한 대표 교통수단이니까 정말 안전해야 되고요. 그 지하철 말고도 또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밤늦게 이제 그럼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저는. 저도 지하철을 사실 학생 때는 많이 이용하긴 했는데 지금 직장을 오려면 지하철 환승을 3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국회의사당역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너무나도 쾌적하고 좋지만 네. 3번이나 이제 환승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을 하거든요. 택시. 네. 요즘 사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아. 1,200만을 무려 돌파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택시가 가장 처음 생긴 게 언제일까요? 1970년? 한 40년대? 그렇죠. 근데 훨씬 더 전입니다. 1912년에 네, 대단하다. 영업용차가 한일 합방 직후에 있었네요. 네, 처음으로 영업용차가 등장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한 명의 부자와 갑부와 일본인이 포드 T형 4대로 처음에 운영을 했대요. 근데 이야. 이게 한국 택시 회사의 효시라고 합니다. 성공했나요, 이분들? 뭐 그건 하긴이야. 그러게요. 그러시네요. 네. 요즘에 진짜로 이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택시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진짜 있고요. 택시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많이 쓰는 경우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요? 워낙 이동거리가 맞아, 많으시니까. 맞아. 하루에 여기 뭐 저기 막 예, 서초동, 엄청 왔다 갔다. 국회, 상암동, 강화문을 5번씩 왔다 갔다 그 하는 이분은 저녁에 늘 술을 드시기 때문에 그쵸. 서울에서 판교까지 택시를 집이 또 타고 경기도라서 조금 멀어서 그 취재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택시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술자리 이동할 때 택시 타요. 네. 술자리 이동할 때 마음이 급해서 네, 비슷한 네네. 경우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한 설문업체가 택시 및 택시 호출 서비스의 이용과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 택시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람들은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한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고요. 요금이 하향 조정이 된다면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87.4%로 나왔습니다. 비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네. 어떤 카드를 만들까 살펴보면서 가장 그 1번의 기준, 제 1순위로 둔 기준이 뭐냐면 신용카드 혜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할인되는 그런 신용카드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한 신용카드 포털사가 직장인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8.2%가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혜택으로 대중교통 할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주요 카드사에서는 이런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을 최대 10%까지 우와. 할인해주거나 하루에 200원에서 600원씩 정액 할인해주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가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끝나고 저도 그 알려드릴게요. 카드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왔을 때 차를 운전해서 계속 그 강변북로에서 올림픽대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길을 잘못 들어서 계속 뱅글뱅글 돌았던 느낌이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큰 도로를 아니고는 잘 안 갑니다. 네, 너무 그래서 또 주차할 공간도 좀 적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맞아요. 저같이 택시 탔다가 버스 탔다가 지하철 많이 타는 사람들은 좀 할인을 좀 해주는 그런 카드 정말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만약 택시 환승 할인이 된다면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개할 자료가 조금 오래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나온 자료와 2015년에 조사된 건데요. 네.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가장 최신 자료더라고요. 좀 잘 준비해 오십시오. 다음에. 최선을 다합니다. 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네. 국토교통부의 2015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요, 네. 전국의 일평균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따져봤더니 2,621만 7천여 건입니다. 오, 그러니까 조사 많이 했네요. 네. 네. 경기도 택시와 이제 대중교통 수단 이제 환승했던 예. 환승률이 0.42% 정도가 되거든요. 전국의 대중교통량에다가 대중교통과 이제 환승을 곱하면 네. 일평균 11만여 건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연간 한 493억 정도 할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복잡한데요. 복잡하지만 엄청난 할인 효과가 생긴다. 제가 지금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은 축이고 뭐고 모르겠는데 네.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할인되네. 저같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오는 경우 그럼요. 꼭 시행 좀 해주세요. 양진 변호사. 시행돼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이제 국민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증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예산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택시는 조금 더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예. 고급 교통수단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사실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요새 택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철 버스와 이 택시 간의 그 환승을 해주는 그 제도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좋다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버스랑 지하철 간의 환승이 아니라 택시도 포함시켜서 다 같이 환승 할인을 해주자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5월 22일에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은 전철 앤 버스. 그쵸. 다음은 전철 앤 버스 앤 택시. 우와, 그렇죠. 그런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특히 그 이찬열 의원은 통과될 경우에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 택시 회사 또한 경영 개선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강력히 이 제도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소식에 택시 기사들도 환영한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버스랑 지하철이랑 연계돼서 택시도 환승 할인을 받으면 더 많은 승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철원 의원이 네. 택시 운송 사업에 관심 많으신 것 혹시 같아요. 택시 예전에 하셨는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택시 저같이 많이 타고 다녔을 수도 있고. 네, 이 법안 외에도 또 다른 법안들이 있는데요. 우선 현행 지원 대상에 이 택시 내부 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에도 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택시 산업은 뭐 경영 부담도 좋을 줄고요. 것 같아요. 반면에 네. 내부 설비가 좋아지면 또 이용에 대한 이용 고객들에게는 더 서비스가 좋아지니까 네, 이런 법안 하나랑요. 또 하나는 친환경 택시를 우리 좀 들여오자. 이래서 이거 진짜 수도권 좋다.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구입 보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내용의 법안까지 총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찬열 의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택시를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택시가 대중교통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 건 좀 사실이에요. 사실은.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는데요. 대중교통 생각해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시 환승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택시 업계도 좋고 물론 뭐 국민들도 좋아하겠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도로교통 측면 고려했을 때 또 차량 많이 막히겠죠.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택시 업계가 사실 지금 과잉이거든요. 너무 많이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또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택시는 대중교통 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겠습니까? 충분히 네. 포함을 시켜서 환승 할인을 받으면 우리는 사실 좋잖아요. 네. 그 옛날처럼 사실 택시가 뭐 이렇게 희소성 있는 교통수단도 아니고 요새 워낙 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 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뭔가 애매한 그런 지점들이 거리가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사실 지하철 쭉 타고 가서 택시만 기본 요금 잠깐 타고 가서 딱 하면 굉장히 쾌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는 좀 대중교통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분 다 의견은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나 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반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올 10월부터 연말까지 택시 환승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요? 예. 좋다. 부산이 참 빠르네. 빠르네요. 아닙니까? 또 인천시도 좀 이 추세를 인천도요?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예. 올해 택시 환승 실태를 조사한 후에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2019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부산 시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부산시는요, 앞으로 이제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탄 다음에 택시를 타면 지금 기본 요금이 택시 기본 요금이 3,300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기본 요금을 500원에서 1,000원씩 할인해 주고요. 그러면 그 할인해 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시가 부산시가 예산으로 택시 회사에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가 시범 기간인데요. 이 시범 실시 기간 동안은 선불카드 이용자에게만 우선 해당이 되고요. 이후에 후불 신용카드 결제기 교체 등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는 이제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부산 시민 여러분 많이 이용하이소. 부산 사투리 같지가 않네요. 예. 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이게 대중교통이 아니거든요. 공공교통인 택시에 이 환승 할인을 도입하는 거 참 이례적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게 대중교통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는데 요거 한번 시행하면서 자리가 좀 잡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만약에 택시 할인 이거 정착된다 그러면 정말 혜택 좀 많이 볼 것 혜택 같아요. 진짜 많이 저는 받죠. 진짜 많이 볼 것 같아요. 200만 원에서 훅 그러니까요. 떨어질 것 같은데. 10% 할인만 돼도 20만 원 그렇게 세이브. 술 사실 수 있겠는데. 그러네요. 그것과 술 사 먹고 싶어요. 네. 그러네요. 네네. 근데 확실히 요금에 대한 부담은 확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택시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우려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 자꾸 택시를 좀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정말 택시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택시 저녁에 이용할 때 여성들은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 심야 시간에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로 이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자격 검증이 안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성 운전자들은 조심해서 타야 된다. 아무래도 여성들에게는 조금 불안할 수 불안할 수 있겠죠, 있는 그죠? 네.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택시에서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기사랑 단 둘이 가게 되니까 밤늦게는 좀 잠들지 기사랑 않으려고. 단둘이 안 가면 또 누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 말씀은 저를 불러서 이거 갈게요. 아, 그럴 수 동행이 있으면 좀 안심이 편편한데, 되는데 예. 둘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혼자는 범죄 타겟이 되기도 쉽고 해서요. 그래서 밤에는 타면은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아. 네, 일단 타면은 번호를 가족들한테 차 번호를 보내는 바로 습관이 보냅니까? 있어요. 예. 실제로 올해 초에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선호하는 택시 유형으로 약 10%가량 가까이 개인 택시를 법인 택시보다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성별로 나누면 안전 문제에 여성이 좀 더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법인 택시를 더 선호한다라고 답변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택시 선호도가 높아 보이지만 여성만 놓고 봤을 때는 법인 택시 선호도가 좀 더 안전해 보여서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성이라서 좀 이쪽이 잘 못 느꼈었는데 여성들은 참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범죄라든지. 안 그거 그래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가깝게는 지난 2월에 아. 20대 여성이 택시기사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늦은 밤 이제 혼자 택시를 탔는데 네. 그 택시 기사가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 충격적인 게 이 피의자가 이런 엄청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태연히 택시 운행을 했다라는 건데요. 경찰에 붙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과 구범이었다고 하네요. 잠깐 구범이요? 네. 구범이 택시 운전을 할 수가 있나? 전과 40범도 있습니다. 우와. 40범 놀라운데요. 작년 9월에 그 한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의 친구와 이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그 A 씨를 폭행을 하고 2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네. 이 사람이 잡고 보니까 전과 40범인 거예요. 40범요? 네, 마약 전과도 있고요. 그런데
1년간 택시 운행을 했던 것으로 몇 드러났습니다. 살인데 40범이나 되나? 와, 끔찍하게 말 됩니까 이게?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분들은 그나마 사건 발생으로 잡혀서 이런 사실이 네.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그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 4월 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7만여 명의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살인미수,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과자가 84명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조사는 2012년 8월 이후에 형이 확정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그러면은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 2012년 이전에 형이 확정된 그런 범죄자들의 택시 운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많겠죠. 아니 2012년 뭐 왔다 갔다 왜 나눠요 이거를? 아, 왜냐하면 2012년 뭔데 이거? 2012년 2월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개정이 개정됐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아. 살인, 성범죄, 마약 전부 다 중범죄죠. 이런 네. 중범죄 전과자의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건데요. 아.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도소에 가서 살다 왔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야만 이런 그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이다. 네. 또 역시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야만 끝나고?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전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이 사람은 택시 운전하다가 분명히 또 범죄를 저지를 거야.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는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죠. 아니 그리고 선량한 택시 기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대부분 이런 뉴스. 착하세요. 그럼요. 네. 그 미꾸라지 진짜 몇 마리가 흙탕물 물 흐리는 형국이잖아요. 엄격한 전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주 신원조회도 하고 조사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안 되는 겁니까? 정말 그래야 될 필요성이 네. 있어 보여요. 작년에 김성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 3년 동안 마약 복용, 또 강도, 성폭행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버스나 택시기사 12명이 있었는데요. 형사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태연하게 해당 업무에 그대로 종사를 했고 네. 그중 5명은 아직도 운수업계에서 재직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고 보니까 관공서의 업무 태만이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교통안전공단이 해당 기간 동안 매월 확인해야 되는 범죄 경력 조회를 연간 2회만 실시를 해서 범죄 경력자 25명의 통보가 지연됐었고요. 네. 인천시 등 16개 지자체는 운전 자격 취소 대상인 18명에 대해서 최고 440일 정도까지 늦게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너무 와, 늦었네. 너무 안 행정처분이. 되고 1년 넘게 그냥 네. 계속 운전 운전했네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속 계속 하고 운전했네. 다녔다는 예. 거네요.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그 20대 여성 안타깝게 범죄의 피해자가 됐던 그 사건이요. 그 사건 이후에 교통안전공단이 전국의 택시기사, 버스기사 40만 5,482명의 전과 유무를 조회했어요. 왜냐하면 그 범인이 전과 9범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야. 그래서 그 전체 그 기사들의 전과를 조회해봤더니요. 저희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900명이 넘는 907명의 그 기사에 전과가 조회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어머. 이럴 수가 있나? 뭐예요? 외계인? 뭔가가 캥기니까 자기 실명을 얘기하지 않거나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지 않거나 이랬겠죠. 9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마약 전과 40범. 이 사람의 어떤 사건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7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그게 다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그 정도고 이 조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예, 예. 우선 현행법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 같은 이제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 면허 시험 응시자 그리고 실제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에 한해서 범죄 경력을 확인을 해서 자격을 뭐 제한하거나 취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죠. 퇴직자나 그리고 아직 취직을
못한 미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운수업에 종사하고 싶다. 그래서 종사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 이들에 대한 그 보고 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된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통법규 위반이나 아니면 중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은 인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주기를 좀 더 단축하자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 부적격자들을 신속하게 가려낸다. 가려내자라는 내용 두 가지고요. 지난 7월 11일에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네. 임종성 의원의 법안 외에도 택시랑 관련된 법안이 2건이 더 있는데요. 주요 교통시설이 새롭게 건설이 되는 경우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설치해서 택시도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우현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게 네. 통과가 됐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네네. 그리고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괜찮네요. 네, 김영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계류 중입니다. 네, 오늘 대중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혹시 또 추가됐으면 좋을 만한 거. 대중교통 잘 이용하니까. 저는 장애인이 좀 이동할 수 있게 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개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도 무리 없이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혼자서 다니시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법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뭐 택시 관련돼서나 그런 뭐 운전자들의 검증 체계 자체는 그래도 잘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게 단속이 되고 실제로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 처벌도 중요한데 그런 부적격자를 그냥 취직시켜준 회사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하면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면 좀 더 우리 이런 많은 여성들이 우려하는 그런 걱정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수도권 교통 확충. 네. 앞으로 교통요금 인하, 교통요금 인하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출퇴근은 편하게 네. 하지만 부담은 가볍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농촌이나 오지마을 주민들 위한 100원짜리 택시가 내년부터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를 호출해서 100원만 딱 주면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교통 서비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소외받는 교통약자가 없도록 더욱 신경 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int the town blue and